네, 요거는 대표 문제로 한번 측정해 보죠. 영장주의. 자, 1번. 헌법 12조 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야, 요게 틀렸습니다. 법관에 의한 사후 통제, 요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강제처분 과정에 그 형사상 강제 과정의 이제 정 과정이죠. 형사상 강제의 정 과정에 법관의 감독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지. 나중에 이제 그 집행 이후에 즉 강제 집행이 이제 끝난 이후 단계에 뭐 법관을 통한 불복 절차의 마련 여부나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봐요. 예, 그래서 집행 단계에 적용되지 집행 이후에 어떤 불복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적법 절차 원칙이나 일반 규범의 포섭의 영역이지 영장주의라는 한정된 의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단계, 강제 처분에 이제 집행 단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 이후에, 집행 종료 후에, 이후라고 할까요? 뭐 이후 또는 이제 종료, 이제 만료된 이후에 이제 구속에서 풀려나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 이제 이후에 이제 사후 불복 절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영장주의 적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고 유지되는 이런 이제 구속의 집행 단계에서 영장주의가 이제 적용되는 거지. 이제 구속의 집행이 끝나고, 구속의 집행이 끝나고 나서 억울하게 구속당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후 불복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영장주의가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해설에 가면 그런 표현들이 조금 나올 텐데. 네, 그 뭐 줄된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요런 뉘앙스예요. 해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게 이제 바로 이 지문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속 집행이 처음 이제 발동되고 유지되고 유지 존속하는 과정이죠. 유지 존속하는 과정에 구속 권리이지 이제 그 집행을 이제 다 마친 이후에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제 따지고 이런 문제는 뭐 적법 절차 원칙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재판 청구권의 보장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별도로 이제 접근할 문제지 적법 영장주의라는 이런 특수규범, 한정된 규범이 담당하는 내용을 넘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다음 2번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 자, 형사재판 계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 제도인데요. 이 출국금지 우리의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으로서 출국금지는 위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출국금지는 위헌이 거의 없다. 대화 보면 이제 실체적 진실 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재판이 이제 계류 중에 있으면은 그 외국에 나가지고 숨어버릴 수도 있고 도주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제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 판례가 또 대표적인 게 2천만 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이 2천만 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 뭐 출국이 자유로우면 또 나가서 숨어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그다음 3번.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일단 체포영장은 받았죠. 근데 이 영장은 주거영장이 아니죠. 주거영장하고 체포영장은 따로 있죠. 그죠? 지금 우리 헌법에 가면은 그 영장 제도가 두 군데 나와요. 12조에 가면은 이제 체포구속 압수수색, 즉 인신 또는 이제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16조에 가면은 이제 주거의 사유와 관련해서 주거 수색을 근거 지우는 영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영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현행법상으로도 이제 별도로 발부했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은 이제 신병 확보를 위한 인신영장이고 이거는 이제 주거영장 자체가 아니지만 그러나 인신영장을 갖고 있는 상태면은 그것만으로 필요에 따라서 주거 수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영장 따로 없이 이런 조항이 이제 형사소송법에 있는데 이게 위헌 나왔죠.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필요한 때에는 이 요건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오거든요. 우리 현재 판례를 한번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수사상 필요한 때 인신영장만으로 주거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자, 수사상
자, 체포영장 또는 인신영장만으로 자, 주거영장 없이도 주거수사 또는 이제 주거수색을 이제 허용하는 형소법인데, 요게 이제 위헌 떨어졌단 말이죠. 자, 이제 이유를 볼게요. 요것 때문이라고 했죠. 요것 때문에 이제 부실해서 이제 위헌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 헌법에 가면 영장주의가 두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12조에 가면 이제 신체영장 또는 이제 인신영장 제도가 있고요. 16조에 가면은 주거영장 제도가 이제 따로 있는데,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예.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이제 하나 있어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12조의 인신영장에는 예외 규정이 있죠. 예. 현행범이거나, 예. 장기 3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인물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전 영장 제시 없이 사후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 대한 예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외가,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 대한 이제 예외가 직접 명시되고 있는데, 얘가 예외가 없어요. 그죠?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 없이 간철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둔 조항이냐, 아니면 여기도 예외가 필요한데 좀 이렇게 입법 과정에 약간 실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는데, 우리 현재는 후자로 보죠. 예, 왜냐하면 12조 3항에 명시된 그 예외 사안들이 보면은 그 긴급 수사의 필요성을 다분히 담고 있거든요. 현행범 체포, 사람을 쑤시고 있고, 그죠? 예. 수신 직후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영장을 기다렸다가는 인신 확보가 어려운 그런 이제 아주 사후 영장이 허용되는 이런 이제 누가 봐도 당연한 어떤 행위 정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행위 정황은 이 주거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조국 씨 아내분이 문서 위조, 요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나왔던 어떤 이슈죠. 그때 이제 조국 아내분의 그 대학 연구실에서 작성했다, 컴퓨터로 작성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지금 빨리 그 컴퓨터 본체 같은 것들을 빨리 이렇게 확보를 안 하면은 언제든 내보내가지고 유출해가지고 뽀개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막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 내부에 관련된 수사도 보면은 아주 긴급하게, 예, 사전 영장 없이 이루어져야 될 이런 이제 경우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예외가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예외를 이제 명시했는데, 그 취지들이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긴급성과 필요성입니다. 긴급한 필요성의 요청. 아주 수사상 긴급한 필요성의 요청에 따라서 예외를 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건이 긴급성과 필요성, 요 이제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예외를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청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영장 없는 주거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주 긴급하고,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체포영장만으로 주거영장 없이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위헌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누적 요건을 제시했잖아요. 필요성뿐만 아니라 긴급성을 함께 요구했는데, 여기는 보면 어때요? 필요성만 있죠. 그래서 긴급성 요건이, 예, 구현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부실하다. 예. 그래서 기본권 보장에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헌 나오고 형소법이 그 위에 바로 개정돼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이제 보강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바로 이제 쉽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필요한 때에는 긴급성 요건이라고 하는 우리 헌재가 제시하는 이런 이제 누적적인 요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위헌이다. 예.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의 범죄 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 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해 이루어진 국민건보의 정보 제공 행위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마다 다르거든요. 통신비밀보호법이든 감염법 예방법이든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이런 이제 정보 조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에 가면은 그 협조 의무가 설정돼 가지고 강제 수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어떤 법에 가면은 협조 의무가 이제 명시되지 않아서
이게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제 임의수사 사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안마다 이제 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주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가능성만 주는 것으로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면 영장주의가 적용되겠는가 이런 논리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 사안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를 외워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논리적인 도출, 즉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면 영장주의 적용되는가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제 포인트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문을 대할 때는 사안마다 이 사안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뭐 따로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대로 논리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출포. 출제 포인트가 이제 요게 주어진 거예요. 이라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주어졌을 때 적용되겠는가? 요걸 물으려고 하는 거지. 이 뭐 실제 사례를 이제 다른 사례 비슷한 사례하고 분류해가지고 외워라 이런 뜻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의수사라는 거는 이제 주어진 거고 그렇다면 영장주의가 적용 안 됩니다. 왜? 영장주의는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형사상 강제 처분에 관해서 형사강제 법관유보 원칙이죠. 자, 이제 요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요거 한번 엮어볼게요. 자, 영장주의 관련해서 자, 형사상 강제처분과 관련해 법관의 판단권이 보류되어 있는 법관유보 원칙, 요걸 이제 설정한 거죠. 자, 여기 이제 붙여봅니다. 자, 형사상 강제처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상 강제,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돼요. 행정처분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처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임의수사, 형사라고 하더라도 임의수사 분야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법관유보 원칙이 아까 적용 범위가 한정됐었죠, 그죠? 네, 그래서 집행 단계에만 적용되지 집행이 끝난 이후에 종료된 이후에 어떤 뭐 불복 절차의 말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영장이 개시되고 효력이 지속되는 과정에 통제 원리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집행 단계하고 구분을 하라고 그랬죠. 집행 단계 규율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십자도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편하게 이제 되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제발 나와주라. 요런 문제들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자, 통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 이 말은 그 직접적으로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이런, 감청 이런 것들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접 감청하고 구분돼요. 자, 근데 이것도 좀 구분을 해보시면, 우리 통비법에 가면, 통신비밀보호법에 가면, 자, 감청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째, 자, 직접 감청, 그 다음에 간접 감청, 이렇게 나눠져요. 네. 직접 감청은 말 그대로 직접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술적 장치를 동원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자, 요거는 우리 통비법에서 뭐라고 하면 통신 제한 조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뭐 통신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에 등장하니까 한번 써드리는 건데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감청, 요게 이제 요겁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그래서 좀 줄이면은 통신자료 요청 절차, 요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걸로 뉘앙스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규율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훨씬 이제 강제성이 세죠. 그래서 이제 통지 절차도 조금 더 빡센데 어쨌든 특징이 뭐냐면 이 직접 감청이든 간접 감청이든 다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비법에 가면은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할게요. 감청 영장주의가 규율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하세요. 명칭을 감청 영장주의, 감청 영장제도 이렇게.
영장이란 용어는 안 나와요. 통비법에 가면은. 용어는 안 나오고, 그냥 이제 지방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영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재판서를, 형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 법관의 판단을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영장주의 실질을 구현하고 있다 해가지고, 영장주의 위반이 없다라는 판단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장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고 이런 뭐 재판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장주의의 실질을 구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비법의 감청 영장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현재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이제 이렇게 좀 지워보내고. 자, 보겠습니다. 간접감청이죠. 간접감청. 자, 그럼 이걸 왜 설명드리는지 하면 이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의 감청인데요. 이 감청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강제수사입니다. 감청의 유형은. 그래서 통비법에 있는 감청은 다 협조 의무 같은 것들이 최소한 막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감청은 당연히 그냥 강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간접 감청마저도 협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 수사인데요. 요거는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청으로 분류되면은, 현행법상 다 협조 의무, 이런 강제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수사의 유형에 들어간다. 이런 정도는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 성락을 얻지 않고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 사인이죠. 사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협조 의무를 설정하는 이런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나왔죠, 그죠? 강제수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 감청 유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주어졌잖아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직접적인 통신 제한 조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감청, 간접 감청, 구분 없이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 영장주의 적용됨, 이렇게 보고, 그 외에 이런 걸 적용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지문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어진 것, 가정적으로 주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고 접근하는 방법, 그게 이제 출제 취지에 따라서 좀 구분되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분석의 구조를 가지고 푸는 문제 같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가정적으로 주어진 논리를 이제 푸는 문제고, 요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알고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감청의 유형 이런 것들을 여기서 따로 봤던 이유가 저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번도 끝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62번으로 가볼까요?